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최근 군에서 부실급식과 육군훈련소 과잉 방역 대책으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는데 어떤 지침들이 있는지, 군에서 터지는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군 인권센터 김영남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SNS에 군 장병들의 부실 급식 사진이 올라오면서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1인당 한 끼 급식비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급식비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얼마였던 겁니까? 현재는 급식이 한 끼에 2,930원 정도고요. 예. 오늘 발표한 건 내년에 이제 한 끼 3,500원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2,930원에서 3,500원으로 올리겠다.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500원 정도 이제 한 끼당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던 부실급식 사진을 보면 이 2,930원 정도도 전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죠. 이게 사실은 오늘 이제 국방부에서는 예산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 집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내 지갑에 10,000원밖에 없다고 가난하다고 떼를 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국방비는 지금 전체 국가 예산의 10% 정도인 한 52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급식 비용은 1조 5천억인데요. 그러니까 급식 예산이 부족하면 이 군비 내에서 장병들 처우 개선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나라 돈을 지금 10%나 가져다 쓰면서 국회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낮다는 예.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입장이라는 것이죠. 예. 의식주가 기본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는. 그렇죠. 그리고 예. 급식 문제는 이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식자재 공급 방식이나 우리 몇 안 되는 그 조리병들을 지금 갈아넣는 식으로 예. 운영이 되는 조리 환경,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현대화하자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발표 내용은 좀 아쉬운 점이 아쉽다.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자율 배식 이외에 격리 장병의 급식 사진은 더더욱 충격적이었거든요. 예. 사실은 군대에 먹을 게 없고 돈이 모자라서 밥을 그렇게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게 인기 있는 반찬은 앞에서 다 먹고 예. 남은 거 모아가지고 격리병사들한테 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요. 아하. 이 문제는 이제 저희 군인권센터에서도 작년 9월 달에 이미 사진을 공개하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반년이 지난 지금 또 다른 부대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건 군이 방역 정책을 설계할 때 장병들이 먹고 자는 이런 기본 생활 문제는 큰 관심이 없었다는 걸 예.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뒤늦었지만 신경을 쓴다 하니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문제가 육군훈련소에서 불거졌는데 이 방역 때문에 수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예,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확인을 하고 발표했던 내용들인데요. 이 격리 기간 동안에 양치하고 샤워를 한 열흘 가까이 금지하고 화장실 이용도 5시간에 한 번, 2분씩 이렇게 통제를 했다는 건데요. 감염병 확산 우려 때문에 이 훈련병들의 동선을 통제해야 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실과 그 세면장과 샤워실 이런 것을 다른 인원들하고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전파가 될까봐 한 열흘 정도 샤워를 못하게 한다든가 또 며칠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했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건 이제 그렇게 했다는 명목인데 이거는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사실 보면은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바로 간이 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동선이 안 겹치게 화장실을 보내는 등의 지금 대책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예. 사실은 대책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는 게 더 황당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 코로나 확산으로부터 1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을 그동안 훈련병들의 발을 묶어놓는 식으로 끌고 왔다는 게 사실 좀 어이가 없는 일이죠. 근데 용변 시간을 제한했다. 그건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참을래 참을 수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훈련병들이 아예 물을 안 먹고 지내고 이랬다는 제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1년에 군에서 오줌 쌀까봐 물을 안 먹는다 이러면은 국민들이 들으면 참 정말 기가 막힐 이야기죠. 예. 이 국방부 박재민 차관이 중대원 전체가 같이 휴가를 다녀오면 생활관 자체를 격리시설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나온 대책 중에 이제 이 부분이 같이 들어있는데요. 예. 뭐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제시한다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 오늘 발표 이후에 이렇게 중대원 전체 같이 휴강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 부대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한 분들이 많았는데 예.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좀 디테일한 대책을 세우고 장병들하고 조율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이게 군대 내 휴대폰 사용이 허가가 되면서 이제 구타나 가혹 행위가 상당히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개인 정비 시간도 이제 충분히 주어졌고 과거에는 뭐 개인 정비 시간에 고참의 전투화를 닦는다든가 이런 부조리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실보다 득이 훨씬 많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엔 SNS를 통해서 병사들이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하니까 오히려 군대 내에서는 누가 이런 것을 올렸느냐 인터넷에 추적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사실입니까? 예, 그렇게 했다는 것들이 이제 뭐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확인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순기능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이렇게 SNS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순기능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볼 수 있죠. 휴대전화를 안 줬으면 우리 병사들이 무슨 밥을 먹고 격리돼 있는지 국민들이 확인하기 어려웠겠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군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은 군 내부 문제들이 내부건 외부건 이렇게 알려져서 해결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이게 뭐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서 밖에 뭐 제보를 하면 군기가 무너진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색출 작업도 벌이고 결국은 SNS에 올린 병사의 휴가가 삭감되는 징계를 받았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이건 확인된 사실인가요? 예, 이것들이 이제 좀 뭐 사실로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군 수뇌부가 아직도 이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문제 지적을 다 공격으로 받아들인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민을 지키라고 군대를 만들었는데 군대를 국민으로부터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밖에서 이런 문제 지적을 하고 밖에다 폭로하고 외부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은 다 우리 군이 좀 더 좋은 곳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군이 이런 면에서 좀 더 대범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병사들 찾아내가지고 징계하고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상하 간의 어떤 신뢰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군의 이제 군인복무기본법상으로도 어떤 제보나 고충 고소가 처벌이나 징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예. 또 하나 육군 병사가 군 가혹 행위와 군 병원 오진으로 5개월째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사건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뭐 폭행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축구하다가 뭐 그 폭행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걸 이제 수사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진건은 또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군에서 이런 사건들이 항상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 철저히 수사하겠다, 조사하겠다 이런 말을 늘 반복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이상하게 풀리고 잘 안 풀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군사경찰이나 어떤 군의 감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군이 기본적으로 밖으로부터 감시받지 않는 폐쇄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기가 되게 쉬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근데 뭐 군이 폐쇄적인 집단이고 사건이 터지면 쉬쉬 감추려고 한다. 이거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도 지적되어 왔던 문제거든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나 보네요. 그죠. 사실 군이 오늘 이제 발표한 부실 뭐 급식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도 내부에서 대책을 열심히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 자꾸 자기들끼리 이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태도 이것부터 좀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군을 군인들만큼 사랑합니다. 되게 군인들이 애쓰고 뭐 노력하고 있고 고생한다는 거 다 알죠. 잘 됐으면 좋겠지 군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 전술이야 군인들이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군인의 처우나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은 충분히 민간에 터놓고 같이 고민해보면 더 좋은 답이 나올 텐데 자꾸 꽁꽁 싸매기 시작하면은 더 문제는 풀리지 않고 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듣고 보니까 저도 뭐 군 제대한 지 20여 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있을 때랑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부실급식과 과잉 방역 또 가혹행위까지 계속해서 군대 안전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와중에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코로나로 외출이 막힌 신임 장교들에게 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만날 것이다. 이런 부적절한 발언에서 논란이 됐어요. 결국 사과는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걸 이제 그 말실수라고 해명을 이제 육군 참모총장이 하셨습니다만, 예. 만약에 우리가 회사에서 상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농담이랍시고 당신 애인은 지금 아마 바람났을 거야 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기에 따라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도 인지할 예. 수 있는 수준의 발언인데 예. 이 기강이라는 거는 상급자가 모범을 보일 때 바로 서는 건데 참모총장이 이런 말을 농담이라고 말실수라고 하고 다니는데 그 기강이 잡힌다면 사실 그 되게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대의 분위기라는 게 어디 제보자를 색출하고 막 밖에다가 사진 보낸 사람을 잡아가지고 벌을 준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 군 전체 분위기 자체를 지금 어떻게 쇄신해 나갈 것인가를 안팎으로 좀 고민을 해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죠. 인터뷰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었습니다.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A place in your heart, and I know that it is love. In this place will be much 미얀마의 봄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입니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에서 지난달 중순이죠.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어떤 네네. 내용을 담으셨습니까? 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7일에요. 제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와 경기도의원이 주축이 돼서 지지선언과 공연을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기원하는 미얀마의 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 13일에는 군부의 폭력 사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열었고요.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 경기도의회가 처음으로 관련 행사를 통해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화했는데요. 예. 민주화 투쟁 역사를 겪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얀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를 응원하는 도민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번 행사와 결의대회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의회 의원님도 그렇고 도민들도 그렇고 다들 여기는 찬성하고 또 박수 보내주는 분위기였나 보죠? 네네네. 다들 호응을 잘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 살고 계시는 미얀마인들이 경기도 의회를 방문해서 단체 헌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돼서 일어난 일이죠? 네. 저희가 미얀마의 봄 행사를 제한 미얀마 유학생 연합회에서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예. 당시 학생들이 경기도 의회는 물론이고 미얀마 사태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한국 국민께 감사드리는 의미를 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단체 헌혈을 실시해서 코로나19로 인해 혈액 부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경기 혈액원을 통해 25일 날 의회 앞에서 단체 헌혈을 이루게 됐고요. 그리고 그날 또 유학생을 포함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 한 200여 명 정도가 의회를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에서 동시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연대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헌혈을 미얀마인들 하셨군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이 이후에 또 계획하고 있는 미얀마 지지 행동이 있을까요? 유학생 연합회 측에서 미얀마의 송금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학생 지원 문제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교육부에 등록금 유예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예. 그리고 도의원들이 우리가 이제 성금을 모아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이제 선관위에 질의를 했는데요. 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조만간 성금 모금을 추진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자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유학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예.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의 호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피땀으로 어렵게 민주화를 이뤘고 그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타국의 민주화 운동에 관심을 갖는 일이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침묵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미얀마 사태가 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수많은 인권과 생명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을 지지하는, 응원하는 게 이제 같은 역사를 겪었던 우리 모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이제 곧 5.18 민주화 운동 이제 기념일이 다가오는데요. 예. 민주주의 의미와 역사를 되새기면서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관심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네, 장영국 경기도의회 의장과 인터뷰를 방금 마쳤는데요. 경기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도의원, 지자체장들이 힘을 모아서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해서 관심과 지지의 호소를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연대를 해서 미얀마 민주화 투쟁하시는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모여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얀마 민주화 투쟁이 우리처럼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불러서 기자 언박싱 코너 진행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뭐 하시다가 연락이 안 됐습니까? 지금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요. 예. 주차를 좀 하느라고 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덕분에 좋은 노래 하나 들었습니다. 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모양새를 보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월 셋째 주에 주간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고요. 이후 2, 3주 동안 주 단위로 환자 수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이게 방역당국의 설명인데요. 예.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525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이번 주 1 미만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특별한 변수 없이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향후 1, 2주 안에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밑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이번 주는 사실 이 어린이나 휴일 검사 수 감소가 예. 오늘 환자 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추이를 좀 더 봐야겠지만, 환자 수가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줄어들고 있고 예방 접종률도 올라가면 상황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로 본다. 이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대형 백화점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요. 네, 이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종사자 5명과 이용자 1명, 모두 6명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앞서 백화점 측은 10분간 계산 담당 직원 1명이 지난 1일 오후 증세를 보여 2일에 검사를 받았다고 했고요. 3일 양성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 동료 직원들과 이용자가 추가 확진한 건데요. 이 서초구는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10분간 방문자 검사 받아달라고 긴급전화 문자를 보냈고, 예. 또 이번 달 4일, 5일 이 백화점 10분간 반찬 코너 방문자 또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신세계백화점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중구 이 롯데백화점 본점 10분간에서도 집단 감염 발생해서 이 관련 확진자가 누적 13명까지 집계가 됐어요.
당국은 이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창문이 없는 구조인 백화점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외국 소식도 좀 알아보죠. 미국 뉴욕시가 관광객에게 백신 접종을 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요? 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맨하튼 타임스 스퀘어, 그리고 센트럴파크, 브루클린 브릿지 이런 주요 명소에 승합차를 이용한 이동식 백신 접종소 이걸 만들어서 관광객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하는 방안 이걸 계획 중이라고 밝혔어요. 이 관광객에게는 접종할 백신 이게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시차를 두고 2번 접종할 필요가 없는 한 차례만 맞으면 되는 존슨앤존슨 이 백신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관광객 등 외부인에게 백신 접종하려면은 주 본국에서 뉴욕주는 현재 뉴욕주 거주자와 유학생이 한해서만 백신 접종하고 있어요. 하지만 뉴욕시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뉴욕하고 좋은 곳이다.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박 기자? 네. 이게 지금 전화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저희가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박정호 기자가 차가 막혀서 주차를 하느라고 전화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디 지하에 있는가요? 전화 통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 바라고요.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님. 네네. 죄송합니다. 어디 엘리베이터 타셨습니까? 아닙니다. 참 오늘 교통 상황도 그렇고 통신 상황도 별로 좋지가 않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존슨앤존슨 한 번 맞으면 되는 것으로 미국 뉴욕시에서 관광객에게 백신을 접종해준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계시진 않으니까 뭐 전 세계 어디나 그렇죠? 네. 하여튼 뭐 지금 미국은 백신이 지금 조금 여유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드는데 문제는 인도죠. 그렇습니다. 인도는 오늘 오전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만 4,188명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게 어제 작성된 신규 확진자 수 최고 기록보다 2,000명가량 늘어났습니다. 예. 계속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 증가세가 조금 완만해진다 싶었더니 다시 늘어나는 분인데요. 문제는 백신 접종도 속도를 못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13만 8천만 인구의 2.4%만 2회까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13억 8천만. 그렇습니다. 예. 워낙에 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염려가 되는 게 지금 뭐 산소도 부족하다, 여러 가지 부족한 물자가 많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공항에 도착해서 발이 묶여 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인도 정부의 관료주의, 또 더딘 행정 업무도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급 절차를 진행하는 담당 인력 사이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서 예. 배포가 좀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인데. 네. 뭐 인도 정부도 나름 지금 새로운 방책이 생각이 안 나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 좀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좀 알아보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였는데요.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어제는 김부겸 후보자가 각종 의혹에 대해 고개를 숙이면서 연신 사과를 했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김 후보자의 차녀 일가의 라임 펀드 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쟁점이다 보니까 예.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피해자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 후보자는 이 펀드 투자 같은 게 경제 활동의 주체가 자신의 사위인 셈인데 김 후보자의 딸의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도저히 제가 알 수 없는 영역에 그림을 그려놓고 뭐 이런데도 사실 아니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냐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만약 그런 식으로 편법을 부리거나 권력을 행사했다면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버텼겠냐 라면서 제 나름대로 삶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여기까지 버텨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는 참고인으로 오늘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김 후보자 차녀 일가의 라인펀드 가입에 대해서는 특혜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뭔가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부겸 후보자가 2014년 대구시장에 출마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깝게 있는 사진 이거 공보물에 올렸다면서 아니 이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 비판해왔는데 이건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냐라고 추궁했는데요. 그러자 김 후보자는 의원님도 선거에 출마해보셨죠? 후보자 심정 아시죠?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시장이 되면 대통령이랑 척져서 대구가 망한다는데 그럼 뭐라고 하냐? 뭐 이렇게 김부겸 후보자가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양수 의원은 질문할 거면 여기 이 청문위원석으로 오시라 하면서 김 후보자의 태도를 꼬집었고요. 결국 김 후보자는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는데 이어서 질의에 나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아니 어디 그 청문회 운영 방식 중에 어디에도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후보자는 답한다. 이 정확한 내용이 없는 거다. 그래서 아예 질문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취지로 반박을 또 했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민주당 내 분위기를 좀 보면 지금 세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부적격자라고 지금 낙인을 찍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혜숙 과기부 이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후보자, 또 노영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 이거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중에 일부는 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해서 지명 철회나 아니면 자진 사퇴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서 원내 지도부가 지금 계속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 택배 노조가 부분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파업 계획 아시겠지만은 지난달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금지하면서 빚어진 갈등의 결과인데요. 노조가 이 전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 행위 찬반 투표 결과 제적 인원 5,835명에서 5,298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4,078명이 총파업에 찬성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77% 가결이 됐는데 다만 파업 돌입 시기는 예정됐던 오는 11일이 아닌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또 총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으로 진행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전체 택배 물량의 한 10% 남짓한 신선식품 위주로 배송을 거부할 거고 어쨌든 국민들에게 이 택배 노조가 왜 이렇게 파업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갈등이 왜 생겼는지 계속해서 알리면서 예. 또 상황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이게 한 아파트와 택배 기사들 간의 분쟁으로 시작되는데 이제는 이제 전체 노조가 네. 파업을 한다 이런 말씀인데 재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2달여 앞두고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고심일 텐데 긴급 네. 사태를 연장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말과 이번 달 초에 6,000명에 육박하던 일본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지난 3일에서 6일에는 4,000명대로 줄었어요. 예. 하지만 이것도 뭐 연휴 기간, 그러니까 5월 초가 일본 연휴지 않습니까? 예. 그 연휴 기간 코로나19 검사 건수가 30% 정도 감소한 사실을 줄어들었으니까. 감안하면 예. 네,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다.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또 일본 정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1일까지 도쿄도와 오사카부, 교토부, 효고현 이렇게 4개의 광역지자체에 3차 긴급사태를 발령해서요 유동인구 억제 대책을 시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외출 자제와 대형 상업시설 주류 제공 지정 휴업, 또 출근자 70% 감축 이게 이루어졌어요. 예. 하지만 문제는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일 종료 예정이던 긴급사태 선언 기한을 3주 연장키로 했고요. 또 12일부터는 후쿠오카현과 아이치현을 긴급사태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예.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반대를 원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동참자가 이틀 만에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론은 좋지 않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스노미야 겐지 전 일본 변호사 연합회 회장이 지난 5일 정오부터 서명 사이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도쿄올림픽 개최 취소를 요구합니다라는 주제로 서명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어제 오후 8시 서명 동참자가 10만 명을 넘었고 오전에 봤더니 1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마 지금 20만 명을 넘었을 것 같은데 이게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달 중순까지 모인 서명을 도쿄도에 제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의 협력을 받아서 주최 측에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 이게 우스노미야 겐지 전 회장의 그런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영향으로 집과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 대한 지원이 등한시되고 올림픽에만 집중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원인들의 댓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올림픽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예. 의료인들을 올림픽에 동원하면 의료 붕괴 가능성이 커진다.
또 높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도 입원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일반 서민들은 이건 너무 더 힘들어진다. 알아서 자신의 몸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고 개최국으로서 무엇 하나 효과적인 코로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일본에서 올림픽 개최는 무리다. 이런 비판 의견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이 올림픽 개최일이 오는 7월 23일이잖아요. 예.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근데 확진자 수가 계속 4,000명대에서 발생하고 있고 아마 이게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 여론은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일 확진자가 4,000명, 5,000명, 6,000명씩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일본이 하루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백신 속도도 OECD 중에 꼴찌인 상황이고 여러모로 좋지 네. 않은 상황인데 일본이 방역을 잘한다, 백신을 벌써 확보했다 이렇게 하면서 한국 정부보다 일본 정부가 훨씬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기사 썼던 기자들은 머쓱해져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초반에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말 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는 그런 현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